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께서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힘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정성으로 교화의 기념탑을 쌓아 올린 분이 계시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강남교당의 원기 백천 교화와 천불도량 불사에 크게 합력한 분입니다. 강남교당 전 교도회장이시죠. 주산 추정훈 교도 나오셨습니다. 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주사님을 처음 뵌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교무 시절 네. 첫 발령을 강남교당 부교무로 발령됐을 때 주사님 부임이었던가요? 예, 네. 그렇죠. 또 우리 부인이신 연타오님 정말 따뜻하게 저희들 부교무 살펴주시고 때로는 정말 자녀처럼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그 은덕을 잊을 수 없는데요. 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마 그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 그대로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주사님 뭐 특별한 봉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제 나이에 알맞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는 교당 나가서 하는 것이 저희 교당 2층에 그 꿈밭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꿈밭 도서관. 네. 예. 원래 목적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위 주민들과 네. 또 우리 교도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 도서관을 열어서 누가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예. 이제 성불단에 있는 제 동료 한 분하고 둘이가 뜻이 맞아서 네. 격주로 나가서 도서관 지키기도 하고 네. 또 이 해외 여행에 필요한 영어, 그래서 여행 영어라고 그래서 영어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이렇게 교당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내 도서관에 책 한번 볼까 하고 교당 들렀다가 네. 또 인연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또 혜택을 주고 있어서 편안하게 좀 오고 갈 것 같은데 주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느끼는 게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 주민들도 책을 읽는 분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려가서 읽고 계속 갖다 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분들은 대단히 고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회를 지금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독서회를 하면 자연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학생들이 공부방이 부족하니까 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이 공부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 좀 편안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그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원불교와 친근하게 여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네. 앞서 또 해외 여행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누구든 좀 해외에 갔을 때 편안하게 영어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굳이 또 학원에 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우리 강남교당에서는 또 특별한 봉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12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반은 우리 교도고 반은 외부 아주머니들입니다. 총각도 한 분이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영어를 해보면 다들 영어는 많이 배웠잖아요. 단지 외국인을 딱 마주쳤을 때 입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입이 여는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지역 주민과 늘 가까이 하려는 그런 강남교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사님은 또 항상 그 강남교당만의 특별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셔서 네. 우리 강남교당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이 네. 특별한 임원회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그 교당 조직을
비전을 세우고 뭐 하면서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교화협의회가 전 재가 교육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당 일이 잘 못 돌아가도 이 가슴이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아픈 사람을 좀 만들자. 그래서 교화를 위해서 교화위원회를 예. 만들고 또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마다 교의회를 할 수가 없으니 임원회의를 만들어서 네. 현 회장단 전부와 또 소위 그 회장단이 아닌 그 원로에 해당되는 분들을 일종의 사회이사 같이 네. 그렇게 넣어서 현 회장단과 사회이사들이 같이 모여서 네. 교당의 이 대소사를 논의하면 교도들의 의견이 집합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임원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교당의 대소사를 임원회에서 주로 인원을 하고 이 중에 이런 건은 꼭 교회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건 교회로 보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화와 운영이 조금 이제 나뉘어지고 네. 또 다시 합해져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네. 전체적으로 또 결의가 되고 골고루 정말 빠짐없이 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런가 하면 주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책을 또 출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책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의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이 동양적인 예의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서양적인 매너는 또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주 예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런 책을 하나 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사회에 살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주사님은 원불교 만나신 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제가 68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1968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51년 전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원기 53년입니다. 장가를 가려고 보니까 처가가 오불교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접하게 됐었죠. 예, 그렇군요. 연타원 예. 김수련 교도 예. 현재 강남교당 활불 항단장으로 또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 50년이 넘는 세월 원불교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원불교와 또 인연이 됐지만 그래도 뭔가 좀 원불교에 대한 어떤 특별함 또 호기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서 원불교를 접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은 2년 전에 했어요. 예. 원기 51년에 입교를 하고 한 2년간은 그냥 교당 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저희가 여수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여수 호남정역 건설 현장에 가 있었고. 네. 또 뭐 좀 있다가 제가 또 미국 가서 또 몇 년을 근무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해외 건설을 맡아서 또 해외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서 교무님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불실한 교도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바쁘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네. 우리 연타원 김수련 교도의 또 알뜰한 신앙생활을 네. 잘 할 수 있도록 또 큰 협력도 해주셨고요. 네. 또 지금은 뭐 온 가족, 이론 가족으로 또 네. 교단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네.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 어릴 때 그 신앙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그 얘들이 이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줄 아니까, 시험 치러 나갈 때, 엄마 오늘 시험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요. 예. 그러게 이제 쭉 자랐는데, 한참 애들 젊을 때 강남교당에 새싹단이라는 게 있었죠. 새싹단 제1세대 네. 주역들입니다. 청년 교도들 네, 중심으로 청년 교도들 이루어졌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큰애는 미국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새 집을 사면서 네.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는 좀 거실이 큰 집을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왕이면 우리 교도들이 다 들어갈 만한 마루가 돼서 네. 집에서도 법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집을 사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고 직후에 전 교도들이 와서 법회 보고 네.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네. 했는데 얘가 사는 걸 보러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돌아올 때 공항에서 한쪽 구석에서 로또를 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저 1불만 주세요. 그러니까 로또가 한 장에 7불인데 네. 왜 1불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1불 내서 같이 사주면 이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당첨이 되면 네. 엄마 교당 하나 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오늘 아들이 엄마한테 교당 지어준 셈이니까 로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예. 일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버클리 교당 교도 회장이세요. 예, 지금 버클리 교당의 교도 회장을 하고 네, 있고 추현덕 현덕입니다. 회장님. 네. 그리고 며느리는 완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독교였던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를 쭉 다녔고. 네. 근데 이 미국 가서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교회를 나간다 그래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교당을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지금 버클리 교당 나가서 열심히 아들은 뭐 출장이 많은데 네. 며느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단장도 하나 맡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강남교당 교도들은 아침마다 그 일일 법문을 전 교도들한테 보내거든요. 네. 그 이제 시어머니가 항단장이니까 그걸 보내다 보니까 그 며느리한테 보내면 버클리 교당 교도들한테 또 같이 나누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는 그렇게 세속단에 같이 일을 하다가 둘째 며느리가 원불교 3대째 원불교 집안의 딸입니다. 같은 강남교당 강남교당에서 같이 네, 만나가지고 그렇죠. 우리 양쪽 집안은 3대째 세교가 있는 사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혼인을 해서 예. 지금 물론 뭐 손자들까지 다 강남교당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또래들끼리 아침 기도반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카페에 나가서 카페 서비스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추대호 교도시죠. 둘째 아드님. 네.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도 늘 법담이 오가고 네. 이야기가 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장남인 우리 버클리 교당 교도 회장은 오랫동안 사실 이제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 또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꾸준히 종교 생활하면서 자신의 어떤 포부를 또 펼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감사하게 들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떤 누구 남부러울 것 없이 온 가족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따뜻한 그런 집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주사님이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오면서 늘 주사님의 그 마음을 첫 원불교로 이렇게 발을 이끌도록 하고 마음을 움직였던 법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까? 아마 많은 신입 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일 가슴에 다가오는 게 그 일상수행의 요법 5장 네, 원망 5조.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예. 그
참 말은 굉장히 평이한데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우물교 처음 발 들여놓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어려운 법문들을 전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경계들이 그냥 이곳 저곳에서 다가오곤 하는데 그런 짧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 법문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동안 돌이켜 볼 때 기억에 남는 일화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나간 게 불광교당이었는데 불광교당. 처가가 불광동에 예. 있어서 불광교당을 나갔는데 그때 불광교당에 처음 오셨던 예쁜 신임 교무님이 얼마 전에 감찰원장을 지내신 송인호 인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교전을 저한테 주셨는데 네. 그게 제가 접한 첫 교전이었고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첫 그 교당 발길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만났던 교무님과의 인연은 참 특별하죠. 그렇습니다. 예, 또 네. 그때의 법문, 그때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부인이신 연타원 김수련 교도께서도 뭐 활발하게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고 지금도 네. 교당 생활을 하고 계신데 많이 이 연타원님을 보면서 또 우리 주사님이 큰 힘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어찌 보면 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선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제가 한참 해외 여행을 많이 하고 다닐 때 그 집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네. 별명이 현지처였습니다. 그렇죠. 들어왔다 그랬는데 물으면 또 나갔다 그러고 뭐 네. 하니까 그럴 때 강남교당에 나가면서 서타원님 모시고 열심히 그 봉공 활동을 해서 네, 봉공회장을 오래 했고 봉공회장이셨어요. 또 부회장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교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활불항단장을 맡아서 아침 7시가 되면 카톡으로 벨이 울리거든요. 네. 그럼 그걸 받아서 그냥 활불항단에 전부 보내고 또 자기 친구들하고 또 미국에 있는 며느리하고 뭐 다들 보냅니다. 네. 그걸 아침 7시 안 되면 전 좀 늦잠을 자고 싶어도 그 시간에 깰 수밖에 없죠. 그 옛날에 제가 회장을 하고 할 때 주로 이제 제가 회의를 하고 연타원이 밑에서 기다리고 했는데 예. 지금은 연타원이 교화위원회 가고 뭐 하면 제가 이제 대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도 참 흐뭇하고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말 부부간에 착실하게 교당 생활하고 함께 법회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좀 의견 차이가 있고 좀 그러더라도 이렇게 서로가 조심하고 지키면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유지해 왔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희 나이가 되면 의견 차이가 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이 손이 커서 그 젊은 여자 교도들이 행사 준비를 할 때 연타원한테 알리면 일이 커지니까 알리지 말고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또 교당에 네. 큰 역할들을 해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조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목표나 또 항상 태도, 마음가짐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은 감사 생활 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전부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 외에 하나 좀 보탠다 그러면 겸손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생활의 바탕이 그 감사 네. 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는 그냥 보편적인 감사보다 원망할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힘만 있다면 네. 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또 많은 스승님들 또 동지 선후배분들과 법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주사님의 삶에서 영향을 끼친 스승님이나 동료, 도반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양재동 강남교당을 처음 나갔을 때 뭘 이 교당을 나오게 만들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진사님이나 지금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인산 정충원님이나 그다음에 성산 고영찬이나 얼굴이 편안하신 분들이 아주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이나 생활이 결국 저를 교당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또 뭐 진사님이나 성산은 가까이 지내고 있고 스승님들도 여러 분이 계시죠. 우리 지금 성탁원님, 송영봉 종사님, 그 뉴욕 교당에 와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 큰 선생님인 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인사도 드리고 그냥 그러고 지냈는데 또 그때 초타원 님도 그때 계셨고 뭐 요즘은 뭐 교무님들 성함을 대면 혹시 빠뜨리면 섭섭해 하실까봐 말씀은 뭐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월산 김일상 교무님도 자주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렇군요. 교단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스승님들 모시고 공부해 오시고 또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 그 법정 돈독히 하는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원불교 교도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보람들이 참 크지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가장 기뻤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회상에서 만난 인연으로 제일 큰 인연은 역시 최근 12년간 모시고 제가 강남교당에 큰 일을 했던 우리 이산 한덕천 교감님입니다. 네, 지금 서울 교구장님이시죠. 서울 교구장님이시죠. 그리고 이사님을 도와서 참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셨던 우리 염탐원 한도원 교무님. 네, 한강교당 주임 교무님이세요. 한강교당 주임 교무님. 그 두 분을 이제 최근에 떠나시게 하면서 섭섭해서 가시는 때까지 좀 우리가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참 헌신적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게 이 회상 만난 제일 큰 인연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남교당이 크게 변화하고 또 오늘의 강남교당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큰 역할을 하고 함께 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추억 가운데에 이산 서울 교구장님과 함께 했던 추억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이사님이 92년 1월에 처음 부임을 하셨는데 요새 새 교무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저렇게 좋은 교무님이 되실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해지셨으니까 지금 새로운 교무님도 이사님 같이 우리가 모시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오셔서 그 얌전하신 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교무가 떠났을 때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교당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 그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얘기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을 내리시면서 그해 가을에 교당의 비전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전팀을 만드시면서 저를 비전 위원장이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우리 희산 석성도님이 회장을 할 때 제 12년 후배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를 비전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왜 저를 하라고 그랬을까 이제
떠나실 때까지 못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장에서 소위 그 반짝반짝하는 인재들을 모아서 네. 비전 작업을 시작을 했죠. 네. 예. 그 특별한 교화 비전에 관해서는 또 잠시 후에 함께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교당 생활하면서 좀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건 결국 그 이성과 저성으로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일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고 이 좋은 생활을 하시는 교무님들이 가끔 아프신 거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네. 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우리 교도가 또 뭐 불의의 그 일로 떠나시는 일도 네. 계시고 네. 특히 우리 집하고 비슷하게 연타원 계속 교당에 나오고 저는 못 나오듯이 평생을 그렇게 지나다가 교당에 나오게 된 교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 딱 얼마 있다 집으로 전화가 와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주 가깝게 지났는데 같이 사경도 하고. 네, 법문 사경도 사경하면 법문 예. 사경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꽤 가까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 나쁜 병 선고를 받고 그리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완전히 병원에서 상주 같은 날을 보냈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나는가.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겠죠. 왜 좋은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는 업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정말 함께 특히 법정을 나누고 공부하던 분들이 먼저 떠날 때 그 슬픔, 아픔은 정말 크게. 이 생에서 인연이 네. 이게 다다 하는 게 가슴 네. 아픈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원불교 안에서 살아오면서 신앙의 힘을 크게 느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희 강남교당의 이 비전 불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힘을 느낀 게 그 장타원 김혜전 종사님. 우리 원불교 공부에 가장 적합한 교당 사이즈는 교도 100명이다. 그런 아주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왜 대형 교당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전을 세우고 불사를 하면서 장타원님이 탁 돌아서셨어요. 우리 원불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대중교화를 하고 교도수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불쏘시개 교당이 있어야 된다. 불쏘시개가 될 불쏘시개 거다. 교당이 예, 필요하다. 예.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자. 그래서 탁 돌아섰어요. 네. 아주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그럴 경우에 제가 장타원을 설득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주 그렇죠. 처음으로 제가 느낀 이거는 참 법계의 힘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죠. 아, 그렇군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합력해서 예. 교당 불사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교당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초기에 좀 어려운 그런 경계들도 좀 있었어요. 그 원 트래킹 단체에서 뭔가 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 10년 돼서 제가 그 회장 물러나면서 제일 남는 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원불 강남 교당에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원트레킹입니다. 예. 그래서 원트레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때는 안면도를 가자. 그래서 70몇 분이 차 2대로 나눠 타고 아침 8시에 교당을 떠났습니다. 예. 그 내려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그 죽전에서 또 분당에 살고 가는 교도들을 태우고 그러고 떠나면 대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일정을 무사히 하도록 해주시고 뭐 이제 좀 하는 차량 기도가 이어지곤 하죠. 이어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등산 그 원트 대장이 그 기도를 주관을 하는데 기도 막 끝나고 네. 보통의 경우라면 그때 이제 교도들이 준비해온 뭐 죽을 나누거나 뭐 할 시간인데 간식 먹을 시간이죠. 전부 딱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날 이상하게 기사분이 계속 시트벨트 매라는 얘기를 계속 한 서너 번 했어요. 네. 그 전부 다 메고 있는데 이제 차 2대로 가는데 저는 앞차를 탔어요. 근데 그때 그 노선 버스가 네. 그 노선 고속버스가 뒷차를 받았어요. 아. 기사가 졸다가 거의 속도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뒷차를 받았고 네. 뒷차가 바로 제가 타고 있던 앞차를 받았고 네. 또 우리 차는 앞에 가던 그 소련 항공사 그 밴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쭉 차들이 그냥 유리창이 전부 다 깨지고 그 저는 앞 충격이 있는 순간에 앞 의자를 손을 잡았다가 이걸 입으로 주먹을 쳐가지고 네. 이 바로 입이 터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예. 진산이 그때 눈을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한 상태에서 경찰이 와서 이제 차를 전부 항쪽으로 대게 하고 그 참 쭉 내려서 이제 길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네. 새로운 차 공항 버스 차가 왔길래 전부 옮겨 타고 그리고 교당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뭐 안면도는 어디 가고 그냥 이제 교당 돌아왔는데 교당에 들어와서 이사님과 교무님들을 뵈는 순간에 꼭 무슨 일 끝에 부모님 뵈는 같은 예. 뭔가 편안함과 예. 막 울컥하는 자녀가 그런, 예. 그렇죠. 뭔가 밖에 나갔다가 결국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예. 그래서 그 교도들이 전부 이제 교당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이만하게 얼마나 다행이냐 감사 기도를 좀 올렸습니다. 네. 제가 참 우리 교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단 한 이런 몇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에이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만 뭐 이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네.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누가 했더라면 그걸 주관했던 그 원트의 간부들이 참 미안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들도 뭐 자기가 일으킨 사고가 아닌데 하는 뭐 억울한 심정도 네. 있을 텐데 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결국 우리가 교당을 다니는 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다. 제가 6년 회장을 끝내면서 교도들한테 인사 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다 하고. 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런 일들의 행여라도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서로가 원망하는 마음 없이 예. 딱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감사 생활을 딱 돌리는 그 신법이 예. 그게 정말 큰 저력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 교도들 참 고마운 분들이. 정말 강남미당 교도님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고 싶어요. 예. 주사님은 사회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정유 분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몸담으셨는데 원래 문과 지망생이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 산업시설이 별로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침을 쭉 따라가면 그냥 되게 문과 지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물리를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네.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학년 가서 화학을 배우니까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과를 갔는데 그 일부에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닉 위성을 처음 쏘았거든요. 네. 그게 미국에 굉장한 충격이었잖아요. 그 스푸트닉 발사 때문에 문과 갈 사람들이 많이 이과로 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초기의 회사 생활도 궁금한데요. 의욕이 넘치던 이 초년생 시절 또 특별한 추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처음 회사 생활할 때는 일요일에 회사 나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요일에 혹시 하루 빠지려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뭐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친척 할머니가 돌아가시든지 뭐 무슨 뭐 일이 있어야 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도 일요일도 또 일을 했던 거예요? 일요일을 했죠. 예. 또 그만큼 할 일이 있었고요. 네. 뭐 저만 나간 게 아니라 우리 그 선배 간부들도 다 나오고 그걸 같이 네. 일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했고 그래서 그 제가 정의 공장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네. 부장하던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 다 끝내고 나중에 저 동남아의 어느 나라로 가 있었어요. 나라 이름 얘기하는 거 실릴 것 같아서 그런데 양반이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네. 아시아에 제2의 한국이 있다면 이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대체 너희들 일하던 그거에 비해서 얘들 일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도 옛날같이 그렇게 일 안 한다. 그랬더니 아무렴 얘들 같겠냐. 그래서 그때 한국에 일을 하고 다녀간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은 추억으로 한국 근무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찾아가면 뭐 꼭 자기들하고 저녁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예, 네. 정말 한국인의 그 성실함, 예. 정성은 알아줘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또 이렇게 같은 출발점에서 사회생활을 해도 누군가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주사님은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거나 뭐 한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는 일을 맡으면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 일이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이 뭐 좀 뭐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법실물 사원님 덕이라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법 정신 늘 어느 일이든 머슴이 아닌 주인으로 임했던 예, 그 신법이 또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제 경영인으로서 또 출발하시게 되는데 경영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를 또 염두에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 발령을 받으셨을 때 선산에 찾아가서 그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당신 손으로 사람을 자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셨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도 어떤 이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 약속은 제가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을 움직이고 하는 데는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는 철학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좋은 인간관계가 어떤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반드시 어떤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 관심과 그런 대가를 치러야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디 다른 회사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으면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군요.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당시 제가 주로 했던 구조조정은 IMF 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팔릴 수 있는 회사들을 팔고 그 돈으로 나머지 회사를 살려나가는 그런 구조조정이었거든요. 이제 회사를 팔려다 보면 살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경쟁자들입니다. 국제적인 경쟁자들이죠.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전부 사사치 조사를 하니까 만약에 이걸 파는 게 실패를 하면 우리는 경쟁자들 앞에 완전히 그냥 발가벗은 상태로 회사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사를 여러 개 팔았는데
다행히 첫 원매자하고 다 성사가 됐어요. 그 사대문입니다. 네. 그 나가는 회사들도 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지도자의 그런 어떤 결단이랄지 판단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일의 결정에 좌지우지 됐을 텐데 네. 그런 판단을 할 때 늘 염두에 뒀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기업의 일을 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일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게 주로 용품 구절들입니다. 네. 용품의 그 좋은 구절들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그 하나의 큰 이 경종으로 다가오는 게 그 잘하는 사람한테야 누가 잘 못하냐. 네. 못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게 네. 그 47장인데 무슨 그게 다가왔고 네. 최근에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지금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교화의 그 큰 일을 대산종사 종법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 맡기지 말고 너희가 나서서 직접 해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데 네. 그걸 지금 제가 못 찾아서 인정을 못 합니다. 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좀 뒤처지는 사람들 또 정말 저런 사람들을 이끌어주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서 요원품 법문을 인거를 하시면서 잘 못하는 사람, 꼴 봐주기 쉽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함께 정말 이끌고 하려는 그 신법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따라오는 분들, 자기로서는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우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발을 뻗대고 안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네, 그 사람들을 같이 나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 품어 안고 예. 공부심으로 또 끝까지 해 나가셔서 예. 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사님의 어떤 경영인 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좀 추억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들려주세요. 지금 S-OIL입니다. 저 회사 설계를 국제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를 이태리에 있는 미국 회사인데 이태리 네. 사무실에다가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7, 8명이 그 설계를 감독하러 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말은 막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사무실에 우리만 남아있고 자기들 다 퇴근해버리고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A4 용지에 반 페이지 딱 말만 써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이걸 서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무실에서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일을 중지하고 미국으로 그 회사의 본사로 일을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회사에서 저희들 숙소도 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줬던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더라고요. 그 예. 여자분이 그 이태리 여자죠. 예. 근데 하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80여 명이 설계를 하고 우리는 7, 8명이 일을 하니까 네. 그 일일이 체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아니면 2시 이랬어요. 네. 그 어느 날 이 노조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탁 책상 앞에 앉더니 미스터 추 그러더니 당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관광하기 좋은 데 와 있는 거 아느냐 그래요. 잘한다. 예. 그랬더니 지금 이 정형공장 건설이 한 6개월 좀 늦어진다고 해보자. 그 당신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왜 이렇게 밤 1시, 2시에 맨날 나가냐. 그래서 예. 당신 말 맞다.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예. 결국 그 일을 거기서 중단하고 결국 미국으로 가져가고 말았지만 네. 그 제가 농담으로 이 로마는 당신들이 지은 것 같지가 않다.
당신들이 데려다 온 노예들이 지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예.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참 이 가슴이 따뜻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많이 막 서로 다투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만나면 막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네. 참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기억이 남네요. 예.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그런 네. 해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원불교 교리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저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일일이 교리를 따져서 주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업 세계라고 해서 진리가 이 법 체계와 다를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은 기본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교리에서 가리키는 그 기본 정신은 기업 세계에서도 그대로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타원 박정수 종사님하고 그때 그 젊은 남자 교부님이 교당들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박선태 교부님인가 박 교부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을 회사에 모시고 사원 교육에 그 사원 교육에 두 분이 말씀을 하시도록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꼭 법타원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갔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내가 무슨 하면서 두 번을 퇴짜를 받아서 예. 결국 법타원님을 못 모셨습니다. 네. 많이 아쉬웠죠. 네, 그렇군요. 예, 회사 경영하면서 정말 사원들이 어떤 특정 종교인의 어떤 그런 법문이라기보다 정말 살면서 꼭 필요한, 그리고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서타원 박정수 종사님 모시고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잘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예의 해외에 불사하신 말씀 주로 많이 하셨고, 이제 특히 그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상대편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당신의 덕이다 하는 내덕하는 그게 제 사무실 벽에 붙어 있었고, 네. 하여튼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근데 외국에서도 보면 우수한 회사는 그 유리창과 거울을 놓고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그 회사 일이 잘 될 때는 유리창을 내다보면서 당신들 덕이다. 잘못될 때는 거울 앞에 서서 내 탓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 네. 그 유리창과 거울의 그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항상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서 제 심장은. 그렇군요. 회사 경영하면서도 늘 원불교 교리에 바탕하려고 또 노력을 하시고, 특히 교단에 또 선지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직접 사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을 하셔서 늘 사회생활과 또 교당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해 온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원들도 뭐 요새 같으면 좀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주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교당이 특별한 불사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큰 기대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강남교당 주산 추정원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주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